안녕들 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 블랙TV님 예. 질문입니다. 첫째, 1989년 평양 축전비를 위해서 어떻게 인민들의 고열을 짜내는지 북한에서 보셨거나 경험하신 것이 있으신지요? 예. 그리고 임수경 방북 사건을 축전 기간과 그 이후에 어떻게 인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이용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둘째, 기억합니다. 현재 예. 김정은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예.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부패한 북한 예. 정권의 붕괴를 촉진하기 위해 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오늘까지 흘러온 김일성 족속 세습 공산 체제를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진지하게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짧은 말로 저 본질을 알려드릴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부터 종중히 올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질문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989년 여름 소위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준비하면서 이건 김정일이가 주최한 겁니다. 김정일과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고열을 어떻게 짜내는가 이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겪고 본 사실만 증언하겠습니다. 김정일은 자유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적 위상을 한껏 올려놓은 88 서울 올림픽을 전후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그 증오심과 질투심 때문에 제13차 세계축전이라는 것을 개최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김일성 족속 이대성, 북한 체제 우월성을 만방에 떨친답니다. 이런 야심을 갖고 이 회의를 끌어들였습니다. 또 김정일이는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진두지휘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려온 모든 지시, 말씀, 노자, 몽땅 김정일의 특별 지시 이런 식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김정일의 야심에 의해서 이게 빚어졌다는 것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착취했는가? 첫째 평양시입니다. 평양시는 13차 축전 개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양 시민들을 살면서 엄청 들벗겼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게 끝나가니까 섭섭하대요. 들벗겨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거 고스란히 직장이라는 우리에 갇혀서 일하는 것보다 좀 흥겹더라고. 네. 당시 평양에서는 전체 시민이 직장에 출근해서건 집에 퇴근해서건 밤이건 낮이건 가리지 않고 하루에 두세 차례씩 김정일 지시 특별 말씀 전달 및 그 집행회의를 했어. 이거 집에 들어와도 회의하더라 인민반에서. 직장 나가면 더 말할 것도 없어.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북한에 찾아오는 모든 외국인들과 대화하는 방법. 어느 나라가 국민이 외국 사람 만났을 때 말하는 방법까지 되십니까? 두 번째, 거리와 일터, 마을, 가정집을 사회주의 생활 문화 양식에 맞게끔 깨끗이 청소하는 거야. 야, 이 청소 정말 진절머리나게 동원됐습니다. 셋째, 미지아 남조선 계례도당이 이 축전을 암에 파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낯선 사람 만나면 무조건 신고하라는 거야. 이 교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옷차림을 잘하래. 외국인이 보기에 문명하고 고상하고 뭐 어떤 그런 옷차림을 가지래. 내준 것도 없이. 나라 망신시킨다. 나라 망신이래. 이때 제일 특이한 게 뭔지 압니까? 사실 내가 서울에 가서는 대한민국 국군 군복 입고 다니는 국군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요 89년도까지 평양 시내 주민이 열이라면 한두 명은 군인이었습니다. 공사의 북한군을 구하다라니까 평양 내 거기서 어디가나 거지처럼 입은 북한군들이 한두 명씩은 다 보였거든. 근데 이걸 없애는 거야. 축전 때. 김정일 지시래. 우리나라 평양에 군인 군복 입은 놈들이 많이 돌아다니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전쟁하려고 한다고 오해를 살 수 있대. 평양시에 있는 북한군은 군관이건
군인이건 관계없이 사복을 입고 다니라. 굉장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었습니다. 집은 어디에 있었는가? 평양시 중구역 외성동에서 사셨습니다. 평생 군복 입던 분이 하루아침에 양복을 구해서 입는 것. 북한 주민들은 단벌 신사입니다. 군대들 사복 입혀놓으면 더 꼴불견이요. 그것도 단속해. 예, 여기에 종일 시달렸습니다. 축전기간 내내. 또 모든 평양 시민이 직장에서건 집에 퇴근해서건 라디오를 통해서든 스피커를 통해서든 평양 시민 행동 준칙을 학습하고 학습한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시험까지 쳤습니다. 저 그 시대 산 사람입니다. 직장에 나가면 시험에서 합격돼야 퇴근시켜. 집에 가서 인민반에서 또 해. 그런 광란의 시대였습니다. 전체 중심구역 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도로 청소, 대동강 유보도 청소, 심지어는 옥류거 다리, 대동조 다리 닦는 데까지 다 동원됐어. 그것은 그러면 도시관리사업소는 뭐라는 건지 우리가 다 했습니다. 출근 시간 전에.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옷차림 검열 더 했습니다. 이거는 뭐 거리에 나가면 10m에 하나씩 주차할 때야. 또 직장 출근한 전체 주민, 동사무소에 출근하는 인민반장들 5분 대기조야 일도 못해. 들어온 각국 대표단이 이동하는 거리와 장소들에 미리 나가 대기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지나가면 환영해야 돼. 그것도 거저 흔드는 거 아니야. 가물을 겸하면서 환영해야 했어. 일도 못하고 거기에 끌려다녔습니다. 한 개 나라 축전을 펼쳐놓는데 이지랄을 했다 그 소리입니다. 대학생이건 직장인이건 소학교 학생이든 중학교 학생이든 모두 자기 본신 일을 못하고 늘 들떠서 돌아다녔어요. 그때는 그 외국인들이 또 불시의 중심구역 가가호호를 기습 방문할 수 있대. 평양 주민들이 행복상을 보여줘야 된대. 그래서 평양시 각구역 행정위원회가 가가호호 가구 비품을 조사한 거야. 이불장이 있는가, 양복장이 있는가, 책장이 있는가 다 조사하고 이불장 없는 집에는 이불장을 배정해줘. 옷장 없는 집은 옷장을 배정해줘. 공짜도 아니야. 제도 내고 가서 사야 돼. 이 제도 안 집니다. 그때 당시 북한 평양시 주민들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절대 다수가 이불장, 양복장 둘 중에 하나씩 갖추고 살 때입니다. 89년도가. 중앙당 간부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네입니다. 그 배정표, 이불장 배정표를 하나 받고 자동차도 없습니다. 그 먼 가구 상점에 가서 그 큰 이불장을 이고 왔어. 또 역시 외국인들이 가가오 막 들이친대.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쌀떡부터 열어본다나? 그래서 모든 쌀떡에 잎살을 채워 넣어라. 우리는 이 밥만 먹고 산다는 걸 널리 자랑해야 된답니다. 사실 제가 평양에서 거의 30년 살았는데 그때 기간에 잡곡 30, 백미 70, 이 배급 규정을 다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백미만 냈다 공급했었어. 몇 달간 평양시만. 중앙당 간부들은 어떻게 배송받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북한을 생각할 때 북한 평양 시민들의 황금기는 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라는 89년 그 몇 달간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입학 먹었어. 온 나라 재원을 몽땅 털어서 쏟아온 겁니다. 그리고 1989년 제13차 청년학생 축전이 끝난 다음 전체 평양 시민이 뭘 받은지 압니까? 이런 국가는 없을 거예요. 하도 코미디 같아서. 김일성, 김정일로부터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한 전체 평양 시민에게 보내는 김일성, 김정일 축하문을 받았어. 아이, 며칠 동안 끌려다니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지방은 그건 없었을 거야. 이게 북한입니다. 지방 갈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방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은 북한 전역에 발표된 제13차 평양 축전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김정일의 특별 지시, 특별 명령에 따라서 갈취를 당했어. 평양 시민들은 정치 육체적으로 갈취당했지 이건 물질적으로 갈취당한 거야. 그 당시 평양시 가가허허에 없는 가구를 들여놓는 거 배정품 있지. 그 뒤에 있어. 강원도 원산시 무슨 지방 가구 공장. 또 저기 뭐 어디매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빨아들인 거야. 이거를. 문양이 다 달라. 강원도 문양, 함경도 문양 다 달라. 그때 보니까 강원도는 주로 새를 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인두를 지져서. 함경도는요, 잔대도 없는 지역에 대해서 그런지 잔대를 불로 지져서 하는 거 있지. 그렇게 전역에서 있는 토막, 없는 토막 다 해서 짜 올려보낸 거라는 것. 이건 틀림없더라고요. 그 당시 외국인에게 잘 보여야 된다 하면서 평양 시민들에게 몇 달간 공급한, 물론 돈을 받고 공급한 평양 토착민들도 놀랄 정도의 기름, 남새들이지, 백미, 이거 다 지방에서 갈취해 올라온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김일성 족속은 89년 평양 축전을 통해 가뜩이나 취약한 북한 전역의 지방 경제와 지방 주민 생활에 그럭저럭 굴러가던 나름의 균형을 다 파괴했습니다. 더는 회생 불가능할 지경으로 13차 축전이 딱 끝난다부터 북한의 지방 산업은 다 멎어버렸습니다. 지방에서는 그때부터 식량 배급 절단이라는 가장 오목한 기하에 들어갔습니다. 망고의 역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임시경이 방북 사건을 축전 기간과 그 이후에 어떻게 북한 주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이용했는가. 김일성 족속의 76년간의 남북 역사를 놓고 볼 때 임시경이 평양 방문은 정말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정부나 북한의 어떤 기득권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적어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가장 제일 소중한 것을 깨우쳐준 사변입니다.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그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북한 주민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심어줬습니다. 이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전 평양시에 있었습니다. 기자로서. 북한 김일성 족속은 임수경이 방북을 놓고 항일의 전설적 빨치산 영웅이고 조국 해방의 은인이고 인민의 위대한 오보인 김일성과 그 족속이 만든 북한 체제에 위한 남조선 통일을 일구월심 바라는 남조선 대학생들이 염원을 대표한 대표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통일의 꽃이라고 딱 붙여놨습니다. 임시경, 어디가 다 통일의 꽃이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기순위에 많은 분들한테서 과거에 너무 판공 교육을 받아서 북한 주민들은 얼굴이 새빨갛고 여기 뿔이 난 줄 알았는데 근데 북한 주민들도 남조선 주민은 뭐가 달라도 다를 것이라고 딱 알고 있은 거야. 아주 괴상하게 생기고 너무 악선전을 해놨어. 북한 주민들 역시 그 세뇌 때문에 뭐가 달라도 다를 것이다. 이 관점을 갖고 있었는데 임시경이 평양에서의 활약을 본 북한 주민 사이는 그가 말하는 메시지는 별 관심이 없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네. 이게 제일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아주 곱고 당당한 이민족의 딸이라는 그 이미지, 우리와 같은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는 그 동족이란 그게 제일 먼저 다가왔어요. 그거를 깨뜨릴 그 어떤 그 주의 주장도 그때는 없었어요. 저는 그 당시 현장에 있은 기자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임수경의 방북은 정말 지대한 우위를 가지는데 하지만 임시경이 북한 김일성 족속과 북한 체제에 준 데미지는 그거는 정말 북한 자유화 된 다음에 뚜렷이 나타날 거야. 그가 대학생의 신분으로 소위 남조선 당국의 승인도 안 받고 소도까지 갔다가 여권을 따로 떼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이 자체에 다 놀라 자빠졌어요. 북한 청년들, 주민들. 그럴 수도 있는가?
도대체 어떤 체질에 그게 가능한가? 이 첫 물음을 던졌었어요. 대한민국에 대한. 두 번째는 그가 뭐 얼마나 연설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기저기 참가하면서. 이건 원고 없이 연설하는 거야. 예. 임수경이는 딱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하고 자유롭게.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통일된 조국에서 살고 싶어요. 원고 없이 라이브를 해버리는 거야. 그때만 해도 북한의 모든 기득권, 연단에서는 큰 놈, 작은 놈 간부들은 몽땅 원고에다 눈을 쳐박고 다 읽어야 됐습니다. 그게 룰이었습니다. 원고 없이 연설하다니 여기에 그저 기함을 한 거야. 너무 놀라가지고. 그 수준에. 여기에 대해서 김정일이가 그 반향자를 받고 아기 충천에서 이제부터 우리 간부들도 연설문을 다 외우고 나가서 보지 말고 하다는 지시까지 내렸다니까. 세 번째, 임수경의 자유로운 옷차림, 반티에 청바지, 머리, 신발, 그리고 반찬 투정까지 북한 주민 사회의 모든 상식을 깨버렸어요. 내가 이런 면에서는 임수경 그분을 한번 좀 만나고 싶기도 해요.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해주고 싶어서. 임수경이 평양에서 보여준 패션 때문에 그 후가가 북한 청년 사회에 미쳐가지고 1992년인가 91년에 평양에서 조선사회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주최로 청바지 화형식까지 거행했습니다. 임수경이 행사 전기간 그 동행했던 당중앙위원회 사무총사에서 나온 그 사람 중에 내 동창생이 하나 있었거든. 인연이 반찬 투정한다는 거야. 임수경이 보고 한 말입니다. 우리 이민은 평생 먹지도 못하는 반찬을 놓고 반찬 투정한다는 거야. 남조선 해방 제전연의 작태를 보면 택도 없는 소리라고 그러더라. 이런 말이 다 오고 갔습니다. 임수경 그분은 대한민국에서의 산 그대로 북한에 가서 행동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북한 주민들에게 준 그 높고 낮은 관계없이 준 영향은 대단했습니다. 또 임수경이 대한민국에 돌아간 후 대한민국 언론이 그 재판하는 과정을 공개했거든. 그 노동신문이 그 짜막 기사를 짜맞춤해가지고 계속 내보냈어. 통일의 꽃 임수경이 지금 감옥에서 남조선 개들도당 때문에 총살 위기 순환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지. 맞습니다. 계속 내보냈는데 전체 북한 주민들은 38선 넘어가자마자 총살 당할 줄을 생각했던 임수경이 재판 받을라 설상 부르지고 막 이러면 사진까지 다 나왔거든. 이게 또 이상한 거야. 너무 놀랐지. 가능한가 싶죠. 우리나라 같으면 직결 총살인데 아직까지 살아있네. 이게 궁금한 거야. 대한민국으로 나간 임수경이 감옥에 있을 당시 그때 남북 무슨 정부급 회담이 있었댔습니다. 북한 대표단을 따라서 대한민국에 온 기자단이 자기네 말대로라면 임수경이 평양에 있을 때 준 집 주소가 있대. 서울 집 주소. 그 주소를 들고 남조선 안기부의 감시와 추적을 따돌리면서 그 집을 찾아갔댔대. 임수경의 집을. 추방도 안 당하고 서울에 버젓이 있더래. 우리나라라면 가능키나 해?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임수경의 부모님들이 북한 기자들이었다고 냉장고를 쫙 열더니 맥주병을 연달아 꺼내놓더래. 북한 주민 사이에서는 그 어떤 기자들 이런 호사를 못 누립니다. 그 다음에 임수경이 있었다는 방에 올라갔는데 평양에서 받은 모든 선물이 임수경의 방에 다 전시돼 있대요. 북한 같으면 대한민국과 접촉한 모든 사람이 물건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생명권까지도 없애버리는 여기에 너무 놀랐어요. 그때 결론은 무엇인가? 임수경의 방북이 대한민국에서는 분명히 국가보안법에 비춰볼 때도 욕먹을 짓이었겠지만은 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분단일의 민간인 대학생으로서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 주민사회 특히 북한의 청소년 의식변화에 남긴 임수경의 행적은 그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정말 깊이 깊이 스며들 수 있는 막강한 것이었다는 것.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결과를 놓고 봐도 세옹지마라는 격언이 생각납니다. 1989년 임시경은 분명히 북한을 방북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치는 데서 분명히 힘있는 미랄이 된 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현재 김정은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자리에 앉아있을까요? 제 하랩이 김일성, 제 애비 김정일이 물려준 저 체제를 내 대해서만은 무너뜨리지 말아야지. 그 생각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하랩이 애비로부터 물려받은 사이비 특권 의식, 또 하랩이 애비로부터 배운 권력 만능주의 의식, 제 하랩이 애비로부터 물려받은 지배 야망. 옛 속담에도 낙낙장소도 군번은 종자라고 했습니다. 그 종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김일성의 손자 새끼며 김정일의 아들 새끼인 김정은이는 배운 지식 정도로 보나 그가 살아온 경력으로 보나 욕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랩이 애비가 물려준 신의주의를 끝까지 가져간다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점 분명히 해드립니다. 그리고 부패한 북한 정권 붕괴를 촉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대북제재입니다. 김정일 집권 이후 50여 년에 이르는 김일성 족속과 그 가신 기득권이 중독된 대외초호화 생필품 조달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물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차단하는 것입니다. 김일성 족속과 북한의 기득권은 이 자유세계의 물질 문명적인 말하자면 향락품에 중독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 이거는 김정은을 더 압박시키고 북한 기득권에게는 저 체제 붕괴에 일조할 수 있는 어떤 길을 틔워주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참 못난 김일성 족속은 소위 공산 지도자로 자처하면서도 공산 국가들의 물품은 러시아고 쓰질 않았습니다. 공산 중국권 물론이고 러시아권도 똑같습니다. 김정은은 물론이고 북한 오늘의 기득권도 중국제, 러시아 제품을 힘인 러시아입니다. 대한민국고 일본제, 미국제, 이탈리제, 프랑스제 이것만 부르고 다닙니다. 제 나라에서 생산도 못하는 것. 이걸 철저히 차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김일성 족속을 계속 끊임없이 조락시키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 생각해 봅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너무 길게 가져가서 지루했지요.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는 제 나름껏 서상이 알려주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가져갔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예, 항상 응원해 주시고 또 댓글 올려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 김일성 족속과 북한 체제를 바로 알고 자유통일 실현하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게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당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족속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족속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